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치열한 경쟁 시대에 자신을 디자인할 수 있는 책 속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나우 HRD의 이주연 소장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주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최근 우리 사회는요, 윤리의식의 강화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의로운 사회, 깨끗한 사회를 열망하는 것이 반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단 한 번의 윤리적 헛발질이 당신의 인생을 망친다라고 말하는 책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경제학 박사 조관일님의 윤리가 밥 먹여준다입니다. 네. 윤리가 밥 먹여준다. 그러니까 윤리가 밥 먹여주나에 대한 대답 형식의 제목이군요.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중산층의 기준이 암시하는 것입니다. 네. 먼저 프랑스예요. 폼피두 대통령이 제시한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입니다. 네. 외국어를요.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네.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며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공분에 의연히 참여해야 하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영국의 중산층 기준입니다.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등입니다. 네. 공립학교에서 가르친다는 미국의 중산층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여야 하며 탁자 위에 정기 구독하는 집정지가 놓여 있어야 한다 등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로 한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은 어떠할까요? 네. 먼저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 2000cc급 중형차 소유, 예금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 네. 해외여행 1년 몇 차례 이상 다닐 것 등입니다. 네. 네, 저자는요. 혹시 우리의 윤리가 흔들리는 것은 이런 삶의 기준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지 지적하며 이제는 윤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면은 중산층에 대한 기준, 그 정의 이것이 네. 미국, 프랑스, 영국 네. 이 나라와 우리들의 기준이 정말 다르군요. 네, 맞습니다. 저자는 우리의 삶에서 윤리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저자는요. 책에서 윤리를 강조하셨던 우리나라 1세대 철학자 중에 한 분인 안병욱 교수님의 3의 원리라는 시를 인용하고 있어서 네. 한 구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형편에 합당한 윤리의 옷을 입을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네. 우리의 생활에는 때 묻은 옷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는 생활에 때 묻은 옷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네. 그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지혜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참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사회가 정말 청렴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네. 들어볼까요? 저자는요. 윤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웠다면 이제는 프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네. 우리나라 직장인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직장인의 92.5%가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도 60.9%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인들에게 새해 희망사항을 꼽아보라면 좋은 조건으로 직장을 옮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일이 다툴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자신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떠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들에게 건전한 윤리의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군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직업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요, 먼저 타인과의 비교 때문에 직업에 대한 불만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네. 속담에 제 떡보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음흠. 다른 사람의 직업은 장점만 눈에 띄는 반면 자신의 일은 단점이 크게 보입니다. 설령 자기의 직업에 대해 남들은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음에도 자기는 항상 더 좋은 직업과 비교함으로써 불만족하는 것입니다. 아, 네. 영국의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에 의하면요. 거지는 백만장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자신보다 조금 돈이 많은 거지를 부러워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시각, 바로 이웃과 비교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늘 불만족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네. 있습니다. 둘째는요, 긍정적 착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평균 이상으로 좁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네. 자신의 역량을 과대평가하고 미래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착각은 나도 할 수 있다거나 미래의 삶을 긍정적으로 봄으로써 대인관계나 동기부여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높이 평가함으로써 현실 적응에 실패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이런 직장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아하. 운수 나쁘게 이런 직업을 갖게 됐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일과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네. 긍정적 착각은 직업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자신의 비윤리화를 합리화하는 데도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나는 괜찮다. 나 정도만 해라. 너나 잘하세요. 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오늘은 조관일 님이 쓰신 윤리가 밥 먹여준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2017년 우리 사회가 청렴하고 또 윤리의식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세계적인 윤리 전문가 브루스 와인스타인은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질수록 현명한 선택과 행동을 하게 해주는 윤리지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요. 윤리지능 5가지를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첫째,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둘째, 상황을 개선하라. 네. 셋째,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넷째, 공정하라. 다섯째, 사랑하라입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는요. 좀 더 성숙한 윤리의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가길 바라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Now HRD의 이주연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